4장 데이터 정제의 두 번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데이터 정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데이터 정제를 하는 과정이 처리 절차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봤던 그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집한 데이터에 많은 잘못된 부분, 깨끗하지 못한 부분, 서로 간에 모순된 부분 혹은 뭐 오류가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데이터에 결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듬는 작업이 데이터 정제 작업입니다. 이 데이터 정제를 하기 위한 절차가 지금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데이터 정제, 데이터를 깨끗하게 다듬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속성들의 특징, 데이터의 타입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값에 허용되는 값의 범위라든가 이런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을 미리 하고 데이터가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좋다. 이 데이터 속성을 파악을 해야 그것이 오류인지 아닌지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데이터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데이터 특성은 메타데이터에 그 데이터 특성이 들어 있으니까 메타데이터를 파악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속성에 대한 데이터 속성의 그 특성이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수집된 데이터들 그 데이터에 들어있는 데이터에 모순된 점, 오류,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그 다음 과정이고 그 발견한 모순점,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데이터의 모순점 발견하고 세 번째 데이터 변환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모순점 발견. 앞에서 파악했던 데이터의 그 특성, 데이터가 만족해야 될 어떤 범위, 타입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 데이터의 특성에 맞춰서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는가,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조사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잘못이구나, 오류구나 이렇게 이제 찾는 것이 모순점을 발견하는 거죠. 밑에 보시게 되면 이 모순점들이 왜 일어나는가, 모순점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순점을 발견할 때 이제 이런 관점에서 특별히 주의해서 이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데이터에 모순점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데이터 입력 폼이 잘못돼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할 때,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 입력 폼이 잘못되어 있어서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가 아닌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사람들의 그 뭐 실수라기보다는 데이터를 처음 이제 입력하는 수집할 때 적절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입력 폼은 잘 되어 있지만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타이핑을 할 때 옆에 버튼을 누른다든가 한번 뭐 잘못해서 한 번 더 누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나이를 입력하는데 잘못해서 뭐 20세라고 하는 것이 2000 이런 식으로 0이 여러 번 눌려진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입력 과정에서 타이핑 실수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주기 싫어서
안 주거나 다르게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데이터의 그 범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생긴 것은 정상적으로 정당한 타입으로 데이터가 생겼지만, 그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다른 정보를 준다든가, 혹은 이제 데이터를 알려주기 싫어서 데이터를 비워놓는다든가 제공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집된 데이터의 많은 부분이 틀린 정보가 들어있거나, 혹은 이제 사람들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어 있는, 의도적으로 이제 비워 놓는 이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데이터의 표현 방법이나 데이터의 그 내용이 데이터의 표기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를 보시게 되면 옛날 주소하고 지금 도로명 주소하고 주소가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옛날에 조사한 자료들은 집원 주소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도로명 주소를 쓰게 되어 있으니까, 도로명 주소로 들어가 있으니까 같은 주소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서 옛날에 입력된 것과 지금 입력된 것 이제 완전히 다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다 뭐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옛날 운전면허증에 들어있는 번호 체계하고 지금 번호 체계하고가 또 완전히 달라져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기간이 지나서 과거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있고, 새로운 형태는 이제 그 데이터와 다르고, 이렇게 같은 데이터지만 뭐 옛날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 뭐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표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뭐 날짜 같은 경우에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2000 2020 2020 0431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8자리 숫자인가요? 8자리 숫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데이터 표현들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모양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표현 자체가 틀리게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치하지 않는 형태의 코드로, 여기에 들어와야 될 코드 체계하고 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표현 방법하고 이쪽에 안 맞는 표현 방법으로 데이터가 들어와 있다든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센서 같은 것을 통해서 들어온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입력장치, 센서라든가 입력장치의 어떤 오류나 잡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상한 데이터나 이상한 신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장치나 시스템의 오류로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주어진 데이터하고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뭐 이런 형태로 또 이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곳에서 데이터를, 서로 다른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각각 다른 곳에서 똑같은 데이터를 다른 속성으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사용을 해서 같은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속성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데이터가 중복이 된다든가, 혹은 이제 데이터가 적절하게 취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게 이렇게 속성이 되어 있는 뭐 이런 것, 예를 든다면 뭐 어떤 그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어떤 곳에서는 생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생년월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필드의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으면 마치 이제 다른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취합 과정에서 잘못 취합이 될 수 있는 이런 등등의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필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것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필드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필드를 뭐 덮어 쓴다, 다른 용도로 재사용한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표현한다라고 하다 보면 여러 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뭐 그 학번, 이름, 주소 이렇게 쭉 넣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열 중에 사용하지 않고 뭐 비어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나 예전에 사용했는데 지금은 뭐 별로 사용하지 않는 뭐 이런 이제 열들이 있으면 하다가 보면 이제 새로운 뭔가 그 데이터를 표현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 열을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의 취미라고 하는 열이 있었는데 사람들 취미 조사하는데 사람들이 취미가 뭔지 잘 안 알려주니까 그 부분들이 그 데이터가 많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그렇다면 이 취미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라고 해가지고 다른 값을 이렇게 거기다 기록을 하다 보면 이제 예전에 들어있던 그 열에 들어있던 값이 있는 줄 모르고 새로 조사하는 데이터들을 거기에 다른 데이터를 넣다가 보면 그 열의 값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이제 뒤죽박죽된 형태의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오류들이 가끔씩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오버로딩을 할 때 이제 조심해서 정확하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류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 별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의 그 데이터들이 서로 똑같은 형태로 데이터의 표현이나 코드가 똑같은 형태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게 같은 열에서 서로 다른 형태, 일치하지 않는 형태 이런 데이터가 오게 되면 좀 이제 데이터가 의미가 없어지는 데이터가 문제가 생기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런 경우들이 이제 필드 오버로딩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생기는데 필드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여기 설명이 있다시피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어떤 속성 중에서 어떤 열표로 표현되어 있다고 쳤을 때 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속성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떤 열을 새로운 용도로 사용할 때 이런 것을 이제 필드 오버로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필드 오버로딩을 할 때 그 일치하지 않는 뭐 그런 이제 것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제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필드 오버로딩을 할 때 이런 규칙을 지켜서 이제 필드 오버로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뭐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규칙이 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속성 값이 이제 서로 다른 유일한 값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어떤 값의 범위가 최대값, 최소값 사이에 그 사이에 들어오는 그런 이제 그 데이터를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없을 때 비워놓는 그걸 이제 null value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어있는 값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껏 설명드린 것은 데이터에 오류가 생기는 것을 탐지하는 것과 관련되는 어떤 그 방법, 어떤 부분에서 모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종류의 데이터의 잘못된 부분, 오류, 문제점, 깨끗하지 못한 어떤 결함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이제 과정이죠. 이렇게 이제 문제점이 발견되면 잘못된 어떤 그 데이터가 발견되면 깨끗이 청소, 깨끗이 정리, 수정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세 번째로 데이터를 수정 변환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있겠습니다. 모순점이나 오류나 이런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이제 정당한 형태로 깨끗한 형태로 문제가 없는 형태로 바꾸는 것, 그것이 이제 데이터 정제 과정의 마지막 과정이 되죠.
모순점을 발견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발견된 모순점을 정당한 데이터로 수정 변환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세 번째 과정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수정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수정해야 되는지, 이걸 또 일일이 사람이 눈으로 보고 수작업으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고, 또 어떤 뭐 그 소프트웨어 도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이제 이 데이터 수정을 좀 더 자동화 내지는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도구 같은 것들도 이용하면 이제 좀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당한 것으로 바꾸는 과정, 이게 이제 세 번째 과정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변환하다 보면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다른 종류의 오류가 생기고, 예, 그 수정하는 것이 또 이제 그 수정하는 과정상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에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경우 이 수정을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눈으로 보고 수작업으로 수정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데이터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 어떤 수정 변화는 수정 변환으로 해서 더 많은 모순점들이 발견될 수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걸리고 잘못하다 보면 수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모순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모순인지 아닌지, 잘못된 데이터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없고, 다른 데이터들을 모두 수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일관되게 이렇게 쭉 일관되게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나면 그때서 비로소 이게 일치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모순점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정을 하고 난 후에 비로소 이제 나중에 모순점이 발견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모순점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연도 속성에 잘못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연도들이 날짜를 표현하는 이 표현 방법들이 제각각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날짜에 대한 데이터인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건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이 날짜들을 이제 똑같은 형태로 쭉 통일시켜서 데이터를 표현해 놓고 나면 연도에 이게 지금 전혀 엉뚱한 범위의 숫자가 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발견할 수 있다. 뭐 성별 같은 경우에도 뭐 M, F, O, X, 0, 1, 이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이 것으로 이제 값을 구분하는 값으로 여러 형식으로 사람들이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표현하던 것, 저기서 표현하던 것 쭉 수집을 해가지고 모아놓으면 이게 지금 OX, 0, 1, M, F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있으면 도대체 이게 지금 뭘 나타내는 건지, 이게 잘못된 건지 파악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남자는 male, 여자는 female, 혹은 남자는 1, 여자는 2 이렇게 이제 쭉 통일을 시켜 놓고 나면 거기에 의도하지 않았던 잘못된 뭐 3이라는 게 들어있다든가, 혹은 뭐 이상한 뭐 예를 들어서 뭐 F라든가 뭐 A라든가 B라든가 이런 잘못된 표현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쭉 통일시켜서 변환해 놓고 나야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순점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그만큼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데이터를 모순점을 발견하면 이제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이 세 번째 과정이고, 그 세 번째 수정하는 과정의 뭐 에러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정제 절차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모순점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모순점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할 때 어떻게 수정하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제 이 정제 방법, 수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값이 비어 있을 때 결척치를 수정하는 것. 그 다음에 3절에 가게 되면 잘못된 노이즈, 잡음, 오류를 수정하는 것.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동영상을 잠시 마치고 잠시 후에 이어서 세 번째 동영상에서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수정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서 결측치를 어떻게 수정하느냐. 결측치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빠져 있는 미싱 밸류, 데이터가 없는 것, 데이터가 빠져 있는 것, 데이터가 안 들어 있는 것, 그렇게 빠져 있는 데이터를 비워 놓으면 많은 경우가 비어 있으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 대상에서 빠져버리면 분석 결과가 정확치가 않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빠져 있는 값을 어떻게 채워 넣는가 혹은 이제 빠져 있는 값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영상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